안녕하세요, 마곡 길량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양동에 있는 대림 경동 아파트 앞에 나왔어요. 왜? 마곡지구 주변에서 재건축 가장 확실한 혹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소개하려고요. 재건축 유망한 아파트들로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여러 군데가 언급되고 있는데, 되게 용적률은 낮지만 되게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이 많이 언급돼요. 방화 5단지, 12단지, 가양동의 성지, 가양 강변 3단지인가? 가양 3단지, 등촌 3단지, 가양 9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언급되죠. 근데 사실 저는 옛날부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제일 낮은 거 한 180%, 좀 높은 데는 한 220%, 200%, 220%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낮다고 하지만 소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레 나중에 재건축하기 힘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17평으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할 때 17평으로 똑같이 재건축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25평, 34평으로 늘려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방화 3익 3한 아파트나 개화 아파트, 그 다음에 가양동의 동신대야,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대림 경동, 등촌 동성 같은 아파트들은 37평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37평, 48평, 1호 아파트는 55평까지 있죠.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에 이들 아파트들은 오히려 재건축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데 마침 제가 요 근래에 우연히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정열 씨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책이 1편, 2편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봤더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정열 씨, 이분은, 이 저자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 경험이 많더라고요. 자기 투자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보통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을 볼 때 용적률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봐야 된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은 돼야 재건축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과 용적률은 낮지만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의 세대당 대지 지분을 따져봤더니,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 낼게요. A단지 아파트는 17평형 10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 180%입니다. B단지 아파트는 34평형으로만 1000세대 구성이고 용적률 240%입니다. 어디가 재건축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할 경우 수익이 높을까요? 아마 대부분 A단지라고 하실 거예요. 틀렸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34평짜리 아파트는 17평짜리보다 대지 지분이 2배 더 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단지를 B단지와 상대 용적률을 비교해보면, 즉 A단지가 34평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환산하면 A단지 용적률은 360%입니다. 거꾸로 B단지가 17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환산하면 이 아파트 용적률은 120%가 될 겁니다. 즉 상대 용적률로 비교해보면 B단지가 A단지보다 훨씬 용적률이 낮아요. 이 책 210쪽을 보면 용적률에 따른 평형별 필요 대지 지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필요한 대지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 지훈이 주장은, 이 책의 저자 주장은 중소형 평형이 80% 이상을 차지한 아파트에서는 거의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25평짜리 아파트는 필요한 대지 지분이 8에서 9평, 34평 아파트라면 필요한 대지 지분이 11.5평에서 13평 사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책의 저자는 기존 재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은 넘어야 수익이 난다고 했을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필요한 땅, 예를 들어 25평과 34평으로 반반씩 새로 짓는다면 앞에 표에 따른다면 세대당 평균 11평 정도 땅이 필요하겠죠? 그럼 나머지 4평 가지고 기부 체납도 하고 일반 분양용 아파트 짓는 데 쓰고 그러는 겁니다.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해야 할까? 그 지역 상황, 당시 부동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10 내지 15%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존 세대당 대지 15평 가운데 1.5평에서 2.25평 정도는 정부의 기부 체납으로 바친다고 봐야죠. 그럼 나머지 1.5평에서 1.75평 정도로 일반 분양 물량 아파트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 낡은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인데 재건축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가 3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 295%를 적용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 표에 나온 대로 한 세대당 필요한 땅이 11평이라고 하죠. 기부 체납을 한 세대당 2평씩 했다면 2평이 남죠? 이 2평 가지고 일반 분양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러면 5세대 합치면 땅이 10평 남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약 한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라면 결국 한 세대당 2억씩 버는 셈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만 관심이 있고 아파트 단지 전체의 대지 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 단지가 17평, 34평, 5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17평짜리 대지 지분이 7평, 34평은 14평, 54평은 21평이라고 해보죠. 내가 54평을 샀기 때문에 걱정 없다? 안 그렇죠. 재건축할 때 54평형 아파트만 따로 재건축합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해야 되죠. 만약 A 아파트 단지에서 17평형이 전체 세대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 설사 내가 54평 가지고 있어도 재건축이 힘듭니다. 17평형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담금이 엄청나게 클 테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 B라는 아파트 단지가 17평형, 34평형, 5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꾸로 17평형이 20%에 불과하다. 그러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 책의 근거에서 제가 마곡지구 주변 아파트들을 몇 개 조사해 봤습니다. 방화 3익 3한 아파트 37평 48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6.19평, 방화 계야 아파트 16.46평, 동신대하는 20.24평, 대림경동 20.06평. 넓네요, 여기. 등촌동성 16.84평. 한강타운 14.56평. 한강타운은 31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3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4.56평. 양호합니다. 가양중앙하이츠 17.14평. 여기는 세대수가 164세대로 조금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마곡 바로 주변은 아니지만 김포 고촌도 봤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24.28평, 우방 아이유쉘 23.11평. 여기 둘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쉽지만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되면 고촌도 혜택 봅니다. 특히 고촌 월드 메리디앙은 한강과 아주 가까워요. 한강변이에요, 한강변. 그 다음에 마곡 주변 소형 아파트 세대당 지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방화 5단지 9.51평, 방화 12단지 9.75평, 가양 성지 8.69평, 가양 3단지 8.06평, 등촌주공 3단지 9.36평, 가양 6단지 10.37평, 가양 9단지 8.83평. 이렇습니다. 방화 5단지가 용적률 175%여서
특히 주목을 많이 받죠. 용적률 226%인 등촌주공 3단지와 비교했을 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평소 생각했던 대로 방화동, 삼익삼안, 개화아파트, 가양동, 대화동신, 등촌 농성, 대림명동, 한강타운, 중앙하이츠 등은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 재건축 가능합니다. 이들 아파트 전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가망 없을까? 제 생각에 현재 관련 법규나 상황이라면 재건축 만만치 않아요. 일부 종상향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종상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안 해줍니다. 한두 군데 종상향 해주면 다른 집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들고 일어나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종상향 해줄 수 없어요. 리모델링을 그러면 결국 생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이게 쉽나? 참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17평짜리 리모델링 해야 서너 평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34평짜리 리모델링 해야 한 9에서 10평 정도 늘어날 겁니다. 마곡 주변 소형 아파트들 죄다 17평, 19평인데 커봐야 21평인데 리모델링해서 늘어나는 면적 생각해보면 들인 돈 대비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만족도가 있을까요? 단 방금 말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아주 유심히 보는 게 가양 7단지 시범 재건축입니다. 가양 7단지가 100% 임대죠? 이른바 영구 임대 아파트. 따라서 이제 거래가 불가능한 아파트인데 LH공사가 시범적으로 낡은 몇몇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했고 거기에 가양 7단지가 들어갔습니다. 올 1월부터 새 입주자 모집 금지, 2024년 이주 시작, 2025년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양 7단지가 현재 1988세대인데 재건축 뒤에 3000세대로 늘어난답니다. 이 아파트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12평, 13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7.0평입니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세대수를 35% 늘린다? 가양 7단지 현재 용적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7.0평짜리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재건축 가능하다는 거죠. 가양 7단지 재건축 뒤에 용적률 350% 이상 적용하는 것 같은데 거의 400% 가까이 적용한 거 아닐까요? 이게?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에 지은 이런 소형 아파트 전국에 많이 있는데 무너져 내릴 때까지 정부가 방치할 것인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곡 주변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도 어떤 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정부가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회수해 가겠죠. 그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사이에 밀당이 아주 심할 겁니다. 또 하나 고려해 볼 만한 게 2030년쯤이면 서울 시내 전체 가구 가운데 한 30%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아파트 평면도 발견해서 1, 17평, 19평이면 지금 현재 17평, 19평 내려가고 공간 활용도 높은 2가구가 가능한 그런 17평, 19평이 이어진 거죠. 1가구가 가야 수가 받는다면 역시 저축도 2가구 가능한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2018년 말에 대형 평수가 무조건 서울에서 무조건 비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대형 평수가 빠졌죠. 그러나 보시면 2가구 구성하면 그 아파트 평수가 줄어든 거죠. 17평, 19평이 2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마곡지구 주변에서 재건축 확실한 아파트들은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이고 마곡 주변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들은 비록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현재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나 미래에 가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좀 사족같이만 더 덧붙이면 마곡 주변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그럼 무조건 좋은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마곡 주변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방화동 대형 평수 아파트는 48평 기준 2018년만 해도 7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0억이 육박하거든요. 가양동 쪽 대형 평수 아파트는 48평 기준 2018년에 한 9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13억에 육박하죠. 13억 넘을 때도 있나? 13억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마구 엠벨 7단지 30평대가 현재 15개 약간 못 미치는데, 이야, 이 정도면 주변 구축 대형 평수 아파트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결국 대형 평수 재건축할 때 아파트 분담금이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한데 달리 생각하면 이 아파트들 죄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다운사이징 재건축을 한다면, 즉 25평, 34평 위주로 재건축하면 분담금이 아주 적구나 되레 환급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초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재초안이라는 게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고무줄 늘어나듯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거라서 지금 고려 넣는 게 별 의미 없습니다.